내일 모의고사 보시나요? 네. 열심히 보시고. 점수가 좀 안 나오시더라도 비슷하게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난이도가 좀씩 다르니까. 그죠? 하여튼 뭐 5월 달이니까 뭐 하여튼 과락만 면하면 됩니다. 과락만.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또 과락 면하고 다음 달에 한 45점, 50점 맞고 그럼 뭐 가볍게 합격이지 뭐 가볍게. 그죠? 가볍게 붙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등록세 할 차례인데 금방 한 건데 등록세 납부방법 신고납부죠? 그죠? 신고납부에도 등기하기 전까지 내고요. 여기 내용은 취득세하고 똑같겠죠? 아까 제가 취득세 할 때 뭐라 했어요? 얘도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고 아닌 건 신고납부고 그 아닌 거 할 때 60이나 신고납부 이건 취득세 토시 하나 들고 똑같습니다. 이제 등록세 얘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겠지만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원래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거든요. 근데 얘는 납부를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니. 그래서 가산세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게 해서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거요. 왜? 이게 등록세에만 있는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취득세 같으면 돈 안 내더라도 신고 안 했으면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이런 근데 그게 신고를 안 했지만 돈을 내면 납부한 거로 보겠다. 그래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등록세는. 그죠?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고지서는 무조건 납기 개시 몇 일 전? 5일 전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9월 달에 내고요. 주택은 2분의 1씩 냅니다.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에 내고 건축물 선박 항공일은 7월에 내는데 주택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세금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가 어디에만 있다고요? 주택에만 있어요. 주택에만. 재산세. 20만 원 이하면 빨리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토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많이. 그럼 그렇게 틀면 안 됩니다. 20만 원 또 7월 달에 꽂혀버리면 나중에 토지분 재산세 그럼 계획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얘도 보통징수죠? 12월 1일부터 납기 조심해야 돼요. 1일부터 15일이고 예외적으로 선택한 뭐도 가능하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납부 방법이죠. 그죠? 나머지 내용은 뭐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죠. 그죠? 이건 뭐 지금 보실 거 없고. 양도세는 예정신고 확정이 있는데 예정신고는 토건부기 이 4개는 원칙은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근데 이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그때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했다. 그럼 이 날이 양도일인데 이 당시 허가 여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담부증에 나오면 얘는 몇 개월? 부담부증의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겠죠? 그 얘는 몇 개월이다? 3개월. 얘만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인데 얘만 3개월입니다. 그죠?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죠? 3개월 이내 해가지고 맞는 집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볼 거 없고요. 확정식은 언제 할까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그죠? 그때까지 안 하시면 이제 가산세 물겠죠? 이번에 소득세가 이제 신고는 이번 달까지 하시고 납부는 8월 달까지인가 연기돼 있어요. 이거 신고하시 돈은 8월까지 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세금을 일단 근데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 8월 달에 해도 된다며요. 신고를 8월 달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고를 이달까지 하셔야 돼요. 아니면 가산세 나요. 그죠? 신고하시고 돈 내는 건 이번에 내도 되고 없으면 8월까지 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등록세를 보겠습니다. 등록세. 이런 문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가끔 두 문제 나올 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크게 그러니까 얘는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씩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출문제만 잘 풀어보셔도 얘는 얼마나 맞출 수 있어요. 등록세 같은 경우는 기출만 쭉 그걸로만 정리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안 틀려. 뭐 개정된 것도 없고. 그죠? 그거 보고 계속 줄줄줄 외우면 돼요. 그러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얘는 그냥 죽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기출지문을 하나만 풀면 안 되죠. 그동안 계속 나왔잖아 문제. 그죠? 최소 5년 이상 건 쭉 풀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뭐 특별하게 틀 건 없어요. 대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29회 때 한 번 나왔어요. 요게 왜 나왔냐면 얘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원래. 근데 등록세 대상이 등록세를 내요.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는 거야.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는 등기할 때 원래 뭐를 내야 돼요? 지금은 취득세를 내죠. 근데 얘가 취득세 대상인데 등록세를 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취득세 원래 2%는 안 내도 되는데 등기할 때 뭐는 따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 등록세를 따로 받겠다는 거지. 그리고 원래는 취득세를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받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등기를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살짝 돌린 거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 외울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나올 일 없겠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금방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면세점. 그죠? 그럼 면세점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 부과 안 하죠. 그러면 그냥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야, 나 30만 원에 샀으니까 면세점이잖아. 그럼 취득세 부과 안 하지. 그럼 그 등기 그냥 해줘. 그러니까 뭐래? 등록세 내랍니다. 왜? 그랬더니 예를 보여주는 거지. 여기 봐봐.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등기 등록할 때 뭐 내라고? 등록세 내라잖아. 해서 그냥은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 얘들이 취득세 대상이야 다. 근데 등기할 때 뭐는 받겠다는 거야? 등록세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걸 외울 건 없고요. 자, 보시면 돼요. 자, 대상은 이렇고요. 그다음 특징은 뭐 이건 뒤에 나눈 얘기들이죠. 자, 얘는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 된다?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니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얘는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니까 언제 확정된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되니까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얘도 신고할 때 확정. 그렇죠? 얘는 등기 등록할 때 되는 거고. 얘는 지방세 중에 무슨 세에 해당돼요? 도세 및 구세이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이다. OX.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이다. OX. 아직도 그 OX 그럼 바로바로 못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도세 및 구세라고. 특별시세이다. 아니다? 여기 특별시세는 없잖아요. 아니죠. 광역시세도 아니고. 도세 및 구세라니까요. 시험에 나왔었다 했잖아요.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등록면허세. 정답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이게 뭔가를 외웠어요. 그 외우고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틀린 분들이 왜 틀린 거예요? 도세 및 구세는 알고 간 거예요, 시험을. 근데 특별시세 아닌 걸 골라 했더니 못 풀었어요. 왜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얘가 특별시, 광역시 밑에서는 구세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특별시에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구세고, 광역시에도 광역시세가 아니라 구세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특별시세 아니고 광역시세 아닌 거지. 근데 그걸 냈는데 얘를 정답으로 낸 거죠.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근데 이래놓고 이 문제를 못 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했죠? 6,000원 미만이면 얘는 얼마? 6,000원을 그세액을 한다. 얘는 우리가 배운 조세 중 유일하게 얘만 형식주의입니다. 우리 세법은 다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형식주의. 그 얘는 뭐예요? 실질 안 따지고 형식만 따진다. 등록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있어요. 그 중에서 야, 이 건물의 실제 주인이 누구예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 자, 이 중에서 이거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예요? 저요. 그럼 네가 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얘가 실제로 주인인지 안 따져요. 등기 받는 사람한테 무조건 형식을 갖춘 사람한테 부과한다. 그래서 얘만 형식주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등기 등록에 무효나 말소가 돼도 이미 된 돈은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냐면 얘가 원래 이름을 올려준, 공부상에 이름을 올려준 대가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름 올려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미 이름이 올라가 버렸잖아. 그럼 나중에 무효가 말든 말소가 되든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름 올라가면 돈 받으면 그건 환불 안 해준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시라 했잖아요. 세법 들었는데 여기다가 오늘 첫 수업 듣고서나 비장한국으로 공부하려고 첫날 들었는데 이름 막 크게 책에 써놨는데 1시간 듣고 나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환불하러 가면 이름 쓴 걸 환불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이름 쓰면 끝이야. 그 책값은 그는 환불 안 해주는 거야. 이름 올렸잖아. 그죠? 그럼 환불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 환급 없다. 요즘에 말했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죠? 신고 안 해도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여기서 이 노란 거는 기본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세 한 개도 안 하고, 아니다, 얘는 나하고 안 맞아, 사대가 안 맞아. 그래도 이 노란 건 해야 돼요. 도세 및 구세이다.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을 그 세금으로 한다. 환급 없다. 신고 안 해도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신고하고 납부한 보는데 가산세는 부과한다. 뭐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나왔던 거예요. 요 내용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대상은 이제 과세 대상은 재산세는 대상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 다 들어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 있어요? 분리 과세 대상이 있고 별도 합산이라는 게 종합 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용도별로 세 개로 나눠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특징에는 물건별 부동산 따로따로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합산이 딱 두 개 있다. 그게 뭐다? 여기 써있죠? 이 두 개만 합산한다. 요즘에 다 재산세 할 때 설명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재산세는 대상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나눈다. 그렇죠? 그랬고.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종부세가 있죠. 그 재산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이 3개 중에 종부세 대상 딱 정해져 있으면 3개. 뭘까요? 주택은 종부세 됩니다. 근데 여기 별장 아니고 별장을 아닌 주택. 그러니까 별장도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별장은 종부세 안 내요. 왜?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내고. 그죠? 별장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가 누진이거든요. 0.124%. 얘 종부세 내고. 토지 중에 분리가산 종부세 안 냅니다. 그걸 뭐만 내요? 별도하고 종합. 얘도 누진이거든요. 재산세 0.2에서 0.4%, 얘 0.1에서 0.5%. 재산세의 누진이 딱 3개 있거든요. 주택, 별도, 종합. 걔들 주택, 별도, 종합. 얘만 종부세 냅니다. 건축물은 종부세 안 냅니다. 그죠? 그래서 요 3개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게 있고. 뭐 원래 대상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든요. 양도세거든요. 그죠? 얘는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원래 자주 나온 건데 최근에 몇 년째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부동산 들어가고 여기 이제 뭐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 여기 지상권, 그죠? 전세권, 임차권 그런 뭐 등기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등기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죠. 책들을 왜 이렇게 책을 넘겨요?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걸 뭐로 찾아요? 이거 찾아서 뭐 하게요? 어차피 이거 하고 금방 넘어갈 건데. 이 들으시라니까 이게 들어야 되는 거지. 책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하는 거 아닌데. 요거는 그냥 옛날에 들었는데 기억 안 나지만 무의식이 어딘가 있거든요. 그거 살짝 건드려주는 거 혹시나 해서 그게 또 기억날까봐 해주는 거지. 이걸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 근데 무의식에 있는 거야. 자, 깊은 곳에. 찾을 수가 없어. 있기는 내가 쓰려고 하니까 찾는 게 없어. 어디 있나 못 찾아. 너무 깊이 있어가 찾지를 못해. 근데 그걸 자꾸 건드려줘 애들이 슬슬 나오거든. 그죠? 그거 하는 거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죠? 임차권은 뭐? 등기된. 기타 자산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함께. 그럼 얘가 중요하니까 함께 했을 때면 영업권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했대. 그럼 대상 아니죠. 뭐 이거와 분리하여. 그럼 아닙니다. 그냥 함께만 기억하면 되죠. 얘도 뭐라고 나와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26회 28회 때 연장 2년 연속 정답이 이거였어요. 대상이 아닌 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얘는 나오면 이거죠.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 그리고 요번에 작년에 추가된 거죠. 재작년에. 그죠? 이 주권도 함께. 얘도 함께예요. 그럼 이 주권은 이렇게 봐.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에 신고했대. 그럼 함께 아니면 대상 아니다. 이렇게 되면 되죠. 요번에 추가된 거 신탁수익권 올해부터 개정돼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뭐 교재는 53페이지 등록세 쭉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거 없고요. 맨 아랫줄에 53페이지 맨 밑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 또는 취소로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언업으로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환급 안 해준다. 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비과세가 나옵니다. 얘는요. 시험은 거의 얘입니다. 4번. 10번이면 9번 얘가 나와요. 작년에도 얘 나왔어요. 자, 근데 그냥 잘 보세요. 국가 등은 다 비과세죠. 모든 주소가 국가 다 비과세잖아. 여기 보세요.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주민등록 번호 변경 등기하는데 우리한테 세금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죠? 당연히 비과세고. 이거 뭐예요?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해가지고 했대. 우리가 상관없는 거죠? 이런 과세를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지목 변경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세금을 원래는 내야 되는데 뭐였죠? 비과세 준다. 얘가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 얘네들은 비과세입니다. 무덤 얘기 나오면 등록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죠. 근데 취득세는 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얘는 뭘로 갈까요? 얘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례세입니다. 이걸로 가죠. 중과 기준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등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비과세는 얘밖에 안 나와요, 거의. 그 작년에 나왔어요, 이 집은. 그죠? 그러니까 무덤 얘기 나오면 등록세 비과세구나 딱 떠오르시면 돼요. 그죠? 자, 취득세는 비과세 이렇게 돼 있죠? 국가는 다 비과세죠, 그죠? 국가는 다 비과세. 외국 정부는 다 똑같아요. 상호주의, 눈엔 눈, 이에는 이 그랬고, 그다음에 국가의 기소 기부 취납이니까 이것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국가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도 비과세.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팔아먹었어? 이행 안 하고, 그죠? 이행을 안 하기로 조건이 변경됐어? 당연히 안 주겠죠.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뭘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기속을 시키고 뭐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안 해줘. 반대급으로 뭘 받았대? 무상사인권을 제공받았대? 그런 걔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죠? 대가 받으면 안 된다. 그냥 줘야 된다. 그죠? 탁탁탁. 기억나시죠? 위탁자, 수탁자, 탁탁탁 보시면 되고. 환매권 행사. 법률에 따라 환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그럼 얘가 법률에 따른 환매입니다. 법은 이럴 거 없다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 두 개가 중요하죠.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면 임시건축물, 모델하우스, 비과세. 뭐 조심하셔야 돼요. 사치성은 안 돼. 그리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얘 1년 초과하면 세금 내거든요. 그럼 뭘로 갈까요? 등기 안 해. 임시건축물. 안 하죠? 등기는 안 하지. 그럼 뭘로 가요? 특례세율 중과 기준세 할 때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공동주택 개수도 대수는 안 돼요. 건축법상 대수는 안 되고 9억 이하일 때. 이게 29회나 30회 때 시험에 다음 중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해서 얘가 나왔어요. 1번 해가지고 공동주택 개수. 얘는 비과세잖아. 그러니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얘가 정답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5번, 6번은 임시건축물,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개수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둘 다 사치성 안 되고 건축법상 대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1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9억 이하 여기까지 가셔야 돼. 얘를 막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하려면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취득세고. 재산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3번이 많이 나오죠. 그죠? 군사시도보육종 통지의 투지. 뭐는 안 된다? 전답 과손대지는 안 된다. 시험에 이제 이거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걸 골라라 해놓고 이 안에 토지로서 전답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전답은 비과세 돼? 안 돼? 안 돼. 왜? 얘는 지금 제외하게 돼 있잖아. 그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겠죠? 양도세 비과세는 뭐 이렇게 제목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니라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그죠? 이런 게 있다. 이 조정금은요, 무조건 뭐라고 이해하시라 했어? 없는 걸로 친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 조정금은 어쩌고저쩌고 했대. 근데 얘가 취득가액에 포함된대. OX, X. 포함된다는 얘기는 경비를 빼준다는 얘기죠? 없는 돈을 경비를 빼주면 안 되죠. 양도세 과세한데 조정금, OX, X. 없는 돈을 세금 부과할 수는 없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그죠? 됐죠? 자, 그리고 54페이지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자, 얘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세금을 누가 낸다? 명의자가 내. 명의자.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등기하느냐? 그 명의자가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거야. 형식을 갖춘 사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말소 등기할 때는 설정자 그럽니다. 자,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쳐봐요. 그죠? 그 밑에 설정될 명의가, 이 명의가 임대인와 세입자 둘 중 누구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까? 그렇죠. 세입자 명의로 하잖아. 그럼 명의자가 누구야? 세입자. 얘가 전세권자. 그럼 세입자가 걔 이름으로 올라가니까 그 세입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뜻입니다. 저당권 설정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 돈을 빌렸어요? 그럼 명의
채권자, 은행하고 채무자, 여러분이 돈을 빌린 거야. 그죠? 채무자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그럼 명의,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명의 누구 명의로? 은행 명의로 하지, 은행 명의로.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명의자니까 얘가 저당권자고 얘가 명의자니까 얘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정등기는 권자고 말수동기는 거꾸로 설정자 그러면 돼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무조건 등록세는 그냥 명의자가 세금을 낸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누구 명의나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자, 얘가 약간 복잡하게 나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갑 건물이에요. 그때 미등기야. 보존등기 안 된 거죠? 을이 채권자예요. 돈 받을 게 있는 거죠? 얘가 채무자고. 얘가 근데 건물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뭐야? 미등기. 지금 뭐가 안 돼 있어? 보존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얘가다가 가압류하고 싶은데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보존등기 안 돼 있으니까. 얘가 하라고 얘가 자꾸 얘기하면 얘가 해 안 해? 안 하지. 왜? 하자마자 막 탁달리기 달려서 가압류할 거 아니야. 버티고 있는 거야. 얘가 일 받았어요? 가서 일렀죠. 누구한테? 얘한테. 얘가 서른 일고 후른 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얘가 언제 했어? 네가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네가 얘 앞으로 뭐해라? 보존등기를 신청해라.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 대위등기 그래요.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자, 얘가 얘 앞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등록세 누가 내야 돼요? 갑이네, 을이네? 당연히 갑이 내야 되는 거. 왜? 내가 말했잖아요. 등기 명의자가 낸다고. 얘는 지 거 아니잖아요. 신청만 하는 거지. 얘는 지 것도 지 앞으로 등기하면 안 되잖아. 얘가 신청해서 얘 앞으로 등기하는 거잖아.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얘가 내야지. 이걸 갑이라 할 수도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자라고 할 수도 있죠. 왜? 미등기니까 무슨 등기래?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닌가? 소유권 보존 등기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 대의등기라는 것은 당사자가 해야 될 걸 제3자인 이해관계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하거나 직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도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원래 그 등기를 할 의무 있는 주인, 걔가 갑이면 갑, 을이면 을이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미등기면 소유권 보존 등기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납세의무자 54페이지 보시면 쭉 나와서 명의자가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등기별 납세 의무자에 4번에 채권자 대의등기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누구 거래요? 갑건데 뭐래? 미등기래. 그래서 을이 채권하고 대의권행사에서 갑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 누구한테 있다? 납세 의무 갑한테 있다. 왜? 을이 대신 신기하죠? 누구 앞으로 등기해? 갑 앞으로 등기하잖아. 그럼 갑이 세금을 낸다 그 얘기죠. 밑에 거.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대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면에서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압류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촉탁을 했는데 얘가 뭐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야.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가압류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보존 등기 할 때 등록세 내야 되고 그거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다 원래 누가 내야 돼? 그 주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걔가 했어야 되잖아. 근데 직권으로 했다는 거지. 그래도 세금은 결국 누가 내야 돼? 보존 등기자, 즉 주인인 갑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대의 등기인 거죠. 당사자가 안 했잖아. 그죠? 하지만 결국은 얘가 내야 돼. 그죠? 그래서 보존 등기자가 납세 의무자. 그래서 혹시나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그것만 따져. 누구 거냐? 주인이 누구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돼, 그냥. 그럼 특별하게 틀릴 건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건 한 거고요. 자, 취득세 납세면 이렇게 돼 있죠? 가볍게 보시면 얘는 이게 중요하다 했죠? 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뭐한다? 실제 물건의 소유자 또는 누구?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라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건 누굴 얘기한다 했어요? 소유자는 간주 취득. 그리고 간주 취득은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간주 취득은 취득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목을 변경해서 전답에서 대로 바뀌었어.
여전히 누구 거야? 그 소유자 거죠, 원래 그 사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내는 거지. 얘는 취득자가 없으니까. 간주 취득은 얘입니다. 요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겠어? 주체구조부 취득자. 무조건 얘 나오면 그냥 찍으면 돼요. 주체구조부. 다른 거 읽을 것도 없어. 얘라고 맞고 아니면 틀렸다? 그러시면 되고. 상속받으면 항상 누가 낸다 했죠? 상속인이 냅니다. 상속인. 당연하죠. 조합원용 그러면 누구? 조합원이 취득했잖아. 조합원이 취득했으면 조합원이 내야 되는 거죠. 지목 변경 등은 간주니까 소유 취득자 없다겠죠? 그러니까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냅니다. 시설 대여인데 차량도 시설 대여면 차량을 대여하려면 그 차량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 누가 취득해? 대여업자가 취득해서 대여해 주니까 취득은 누가 해? 대여업자가 하지. 세금 누가 내야 돼? 대여업자. 위탁자, 신탁자에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대. 그러면 그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을 한 거니까 누가 내? 새로운 위탁자가 세금을 낸다. 취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 빼고? 간주 취득 빼고. 그죠? 그런 거죠. 재산세는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납세 의무자. 이건 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일반적인 경우는 누구예요? 뭐 배울 거지만, 이거 안 했네요. 얘는 사실상 소유자죠. 사실상. 공동소유일 땐 누가 낸다?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다. 그러면 균등, 그러면 똑같은 걸로 본다 그랬고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대. 그래서 주택은 뭐요?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안분한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이거 우리 계정상이죠. 신탁 재산 누가 내요? 네, 위탁자. 우리 계정상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소유권 변동으로 변동사기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대.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상속이 되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 뭐 이제 배울 거죠. 좀 이따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국가연보부상 세개 동시 충족되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을 받은다니까 사업 시행자 그랬고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가 냅니다. 무조건 사용자.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종부세는 어쨌든 이 금액을 알아요. 종부세는 그죠? 6억, 80억, 5억.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법을 개정한다고 하던데. 뭐 주택 공식 주택 종부세 상한이 9억이잖아요. 단독 명의는 9억까지 안 내잖아요. 근데 뭐 12억으로 상한한다고 뭐 지금 얘기 나오는데 뭐 확정됐다고 하는데 통과는 아직 안 됐죠. 그죠? 또 바뀌면 또 골치 아프죠. 또 다 바꿔서 해야 되니까. 왜 단독 명의가 9억까지 6억 공제받고 3억 공제 9억이잖아요. 근데 그걸 12억으로 올리겠다는 거야. 거기까지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지. 그 얘기는 근데 결국 그 비싼 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갖고서 세금 많이 부과한다는 얘기지. 안 바꾸고 그죠? 뭐 이상하게 지금 바꾼다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6억, 별도는 80억, 종합은 5억인데 여기까지는 안 내니까 이거를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납세지가 나옵니다. 자, 얘 지방세니까 부동산 무조건 어디다 내요? 지방세는 뭐 중심? 부동산 중심 세금 어디다 낸다? 부동산 소재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야가 이렇게 있다. 얘 경기도, 얘 충청남도 이렇게 돼 있다 했죠. 이걸 10억에 취득했다. 일단 뭐부터요? 취득세부터 되겠죠. 자, 얘 취득세 어떻게 낸다 했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걸쳐 있는 걸 한꺼번에 취득했어?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낸다? 나눠낸다 했죠. 안 분한다겠죠? 뭘로? 그렇죠. 시가 금액이니까 시가 표준액은 안 분해내요. 이걸 이제 샀어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되거든. 자, 이제 등록세 어디다 낸다? 자, 등록세는 나눠내지 않습니다. 왜? 얘가 0.2%밖에 안 되거든요. 과표도 채권 금액이고, 그러니까 0.2% 세금이 얼마 안 되는 나눠낸 건지 그렇죠. 한쪽에다 다 내. 그럼 어디다 내느냐 그 얘기인데. 자, 여러분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등기하는 장소가 어디에다 있어? 등기소예요. 등기소. 등기소에 등기하죠. 그럼 등기할 때 등록세 내야 되죠. 자, 등록세를 어디다 냅니까? 등기소에다 냅니까? 등록세는 등기소에다 내나요? 아니에요. 등기소 왜 그 등록세를 내요? 등록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는 세금 어디다 내?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는 거지. 등기소다 세금 내는 게 아니야. 착각하는 거지. 나 그때 돈 내네. 그럼 비용 냈겠지. 등기 비용 냈겠지.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미리 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세금 미리 내시고, 그리고 어디가? 등기소를 가야지 걔들이 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소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경기도 쪽에도 등기소가 있고, 여기도 등기소가 있겠죠. 만약에 경기도 쪽에 등기소 등기했다 쳐봐요. 그럼 등록세를 경기도에다 내야 되겠어요? 충청남도에다 내겠어요? 등기는 여기서 하는데 세금을 여기다 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여기다 내고 여기서 하면 여기다 내는데 그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죠? 걸쳐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 등기하면 경기도다 세금을 내고 충청남도 쪽에 등기하면 충청남도에다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있다 했죠. 뭐냐면 여러분 융자 받았어. 그죠? 이제 10억을 융자 받는데 은행에서 나 신용으로 10억 해줘. 그럼 뭐라고 한다 했어? 10원도 안 된다고 그래요. 10원도 안 된다. 10억은 관두. 그죠? 그래서 뭐야? 담보네, 담보. 담보 이렇게 된다 했죠? 담보를 하나 듣더니 경기도 그 듣더니 택도 없다 그런다 했죠. 그래서 어떤 데서 충청남도 서산에 6종 마늘밭을 넣어도 그래도 2%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서 강원도에 몰랐어? 옥수수밭, 찰 옥수수밭. 그것도 그냥 옥수수 아니고 그죠? 이걸 했어요. 그죠? 요 세 개를 넣고 돈을 빌린 거지. 자, 원래는요 저당권 설정을 다 합니다, 당연히. 그죠? 그럼 원래는 납세지가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니까 여기다 내는 게 원래는. 그런데 요 세 개가 다 무엇을 담보하는 거야? 요 10억을 공동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전체를 각각으로 하고 하나로 봐서 맨 처음 이 중에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하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같은 채권을 담보하니까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봐서 셋 중에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만약에 경기도 걸 제일 먼저 등기하면 이거 세 개 다 어디? 경기도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용어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두 개 이상의 저당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뭐니까 같은 채권이니까 뭘로 봐?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뭐 얘를 가끔 나오고 최근에도 언급이 됐었죠. 이 부분이.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어딘가 등록을 하겠죠. 그죠? 그럼 등록하려면 그 동네에다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작년 시험에 이게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그죠? 요 지분 4번 지분이. 그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납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죠.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일은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요? 등록관청 소재지는 OX? O.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작년. 이게 지금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면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저 정도로 나오면 풀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딱 그 느낌대로 10개 나와요. 매년 아무리 문제가 어려도 매년 그 정도 딱 요 정도 느낌에 따른 수준의 문제가 10문제 나와. 근데 왜 그걸 못 만나다 했어? 지금이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지 1시간 지나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걸 뭐라고 그래? 어려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 못하면 무조건 어렵다고 그래. 어렵다고 그래. 그래야 핑계가 되거든. 그죠? 풀면 내가 풀었다 이거지. 맞췄다 이거 막 그러고 좀 어려워. 틀리면 얘는 어려워. 왜 그래야 핑계가 되거든. 그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픈하세요. 주변 사람들 다 나 중개사 공부한다고 해. 혹시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 창피할까 봐. 얘기하라겠잖아. 얘기해놓고 정 불안하면 시험 끝나고 뭐라 해서 보자고 나오자. 인상 좀 쓰고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그냥 왜 그래? 그러면 나 아무래도 밀려 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겠잖아. 그때 가서 밀려 쓴 것 같다라고 얘기해. 그럼 막 옆에 사람들 위로해. 너 어떡하니?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야 너 고생했는데 너 어떡하니?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밀려 썼다 하지 말고 쓴 것 같다고 얘기를 해. 혹시 이제 붙으면 또 다행이다 그러면 돼. 떨어지면 나 밀려 썼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막 옆에 사람들이 너 고생했다 이다가 술 한잔 사줄게 이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면 할 필요 없어. 그냥 잘 그래야지 편하지. 막 숨어서 막 맨날 뭐 눈치 뭐 할 필요 뭐 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기해 해놓고 그때 가서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돼. 웃어가면서 나 밀렸은가 이러면 안 되고 약간 이제 상대방이 물어볼 때까지 인상을 쓰란 말이야. 시험 나오자 막 그러면 대답을 안 하면 물어본단 말이야. 너 왜 그러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 가서 모른 척 아씨 그냥 왜 그러면 자꾸 이제 궁금증 자꾸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 그래. 아씨 아무래도 밀렸은 것 같아. 나 미치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끝나. 모든 게 해결돼. 혹시나 이제 저그런 거 있으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공부하세요. 어디 금지에서 맨날 숨어서 공부해. 너 토요일날 맨날 어디 가니? 그냥 토요일마다 없어. 어디 가? 그냥 아니 그냥 그냥 문화센터 다녀. 문화센터. 아니 문화센터 뭐 하니? 수영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수영하는데 몸이 부으니? 이렇게 그죠? 더 먹어서 그래. 피곤해서 그죠? 그러면 안 되지.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그죠? 등록세 과표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어떻게 알아 있어요? 막 외우지 말고 이 등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왜 무엇을 보호받고 무엇과 관련된 건지 생각해서 갖다 대입을 하겠죠. 얘는 전부 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전부 다 부동산 가액이고, 지상권도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설정 등기도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이거 보면 보존 등기, 유상승계 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지상권이 뭐라 그랬어요? 타인의 부동산에다 지상권 설정하죠. 왜예요? 내가 거기다 지상권 설정해서 그 부동산을 내 건 아니지만 계약 기간 동안에 권리를 보호받고 사용 수익하려고 하는 거지. 뭐에 대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잖아. 그럼 얘도 뭐예요?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전세권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 전세권 등을 왜 해요? 보증금, 전세 금액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과표가 돼요. 그런 식으로 보라했잖아요. 외우지 마시고. 임차권은 월세를 보호하는 거. 월세. 월 임대차 금액. 월세입니다. 이거 시험에 옛날에 임차권 설정 임차 보증금 이렇게 나왔어요. 보증금 아니고요. 월세.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그죠? 이게 지역권이 뭐라 그랬어요? 내 땅이 맹지니까 타인의 토지에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맹지야. 그럼 얘가 토지를 건축 행위가 안 되니까 여기다 뭐 한다 했어요? 지역권 설정하면 된다 했죠. 요 땅을 뭐라 한다 했어? 지역권 설정을 하고 승낙을 해주는 땅, 승역지 그러고, 얘는 뭐래요? 지역권이 필요한 땅, 그래서 유역지 그럽니다. 설정은 여기다 했는데 누구 땅의 편익을 위한 거다? 내 땅의 편익을 위한 거니까 내 땅 가격인 요역지 가액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은 내 땅 가격인 요역지 가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가처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 타인의 부동산 저당권 설정했다고 쳐봐. 여러분이 왜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걔한테 돈 받을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채권 금액을 나중에 확보하려고 저당권, 경매 신청 다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뭘로 가? 채권 금액을 과표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가등기를 왜 하나요? 순위 보전 때, 순위 보전. 가등기하고 나중에 본등기하면 순위가 가등기 순위 올라가죠.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순위를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 얘도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도 있죠. 담보가등기는 뭐랑 관련된 거예요?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데, 아니면 담보가등기 같은 게 뭘로 갈 수 있다? 채권 금액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수등기는 건수로 갑니다. 건당 6,000원. 그래서 뭘로 간다? 건수를 과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외우면 좋긴 한데, 아시겠죠? 이왕 외우는 거라도 얘는 이래서 그렇고 얘는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혹시 이렇게 나오면 그거 보고 참 이랬지 하고 어느 정도 생각될 여지가 있는데, 아예 외워버리면 기억 안 나면 풀 수가 없어요. 아예. 그죠? 그러니까 그죠? 이건 뭐라고요? 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지상권도 뭐라고요?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는 거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전세권은요? 전세 금액을 보호받는 거라 했잖아요. 임차권은 월세, 월 임대차 금액 그리고, 지역권은요? 내 땅 가격인 요역지 가액 그랬고, 얘네들은 다 뭐랑 관련돼 있다?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채권 금액으로 가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인데 담보가등기는 예외적으로 채권 금액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말소등기 건당 6,000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가 3개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3가지가 부동산, 원래.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고 가등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가 원래 부동산 가액의 대표적입니다. 그죠? 옛날 한참 외울 때는 이 부동산이 누구만? 성격이 소가지, 싸가지.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어. 막 성질 막 저기, 아우, 저놈 집에 소가지가 싸가지 없다고. 저 소가지하고 싸가지 없는 얘들이 부동산 가액으로 가요. 그래서 소가지, 싸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얘들이 뭐야? 대표적인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애들입니다. 그죠? 소가지, 싸가지, 누구 닮아서, 그래서 할 말 없어. 나중에 뭐래. 그치, 애비 닮아가지고, 막, 그죠? 희한하죠? 왜 나쁜 건 다 아빠 닮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딸이 나중에 커서 버려요. 자기 딸 키울 때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저 소가지고 엄마 닮은 거죠. 그죠? 왜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잖아. 그죠? 딸이 똑같이 삼는 거죠. 근데 항상 아버지 얘기죠. 아버지. 그래서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돼.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작년 시험에 가압류 이렇게 나왔어요. 가압류는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가압류, 가처분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압류는 뭐야? 채권 금액이 여기 세율이 1000분의 2거든요. 근데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놓고 가압류 해놓고 가처분 해놓고 뭐라고 해서 가처분 해놓고 여기다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땡 틀렸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여기까지 같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시험은. 얘만 안 물어보고 모두 같이 물어봐. 세율도 같이 물어봐요. 근데 세율도 되게 간편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포기할 건 아니지. 그죠? 그럼 올해는 이제 시험에 이게 이렇게 안 나오겠죠. 왜? 작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얘가 지문은 나올 수 있어요. 한 줄로 해가지고 옛날에 뭐 상속의 경우는 뭐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다. 땡 틀렸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세율하고 같이 정리해서. 그러니까 교재는 일단 55페이지인데 거기 보시면 과표 다 했죠? 자, 얘는 언제적 금액을 말한다? 등기 등록 당시 내는 거니까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죠. 1번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거에서 소유권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가등기도 있는데 가등기는 채권 금액 같이 가니까 쓰는 거고요. 자, 얘 납부 방법이 뭐예요? 납부 방법? 신고 납부죠. 그럼 보세요. 신고 납부니까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에 그리고 국수 공판장 검증은 뭘로 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이거는 여기서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누구랑 똑같이 풀면 돼? 취득세하고 똑같이 풀면 돼. 예를 들면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대. 그럼 뭘로 가요? 시가 표준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 3번에 사실상 취득가액 밑에 주의 있죠, 주의. 거기 보시면 그 있죠. 얘가 뭐가 됐대요? 취득해서 등기할 당시에 가액이 뭐가 됐다고요? 자산 재평가라거나 뭐가 돼서 감가상각이 돼서 가액이 뭐가 됐대요? 변경이 됐대요. 이거 참 잘 나오죠, 시험에. 자, 그럼 여러분이 등기에 차가지고 등기할 당시에 자산을 다시 평가하거나 감가상각이 되니까 원래 취득했을 금액하고 바뀌었다는 금액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그러면 요 변경된 금액을 과표하느냐, 변경되기 전 금액을 과표하는 이걸 되게 잘 나오는데 뭘로 가요? 변경 전 금액이야? 변경된 금액이야? 변경된 금액으로 와야지. 근데 이거는요, 생각해보세요. 이걸 막 외우지 말고 왜 이걸로 가느냐? 등록세는 취득 당시 금액이에요? 과표가 등기 등록 당시 금액이에요? 그래요. 등기 등록 당시예요. 그럼 얘가 등기할 당시에 이런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대잖아. 그러면 이때 가야 돼? 이때로 가야 돼? 등기 등록 당시 금액이 과표니까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요? 변경된 가액 그래야지 변경 전 금액 그러면 안 되죠. 이 나온다니까. 자주 나왔다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주의해 보시면 사실상 취득하에 입증되는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등기 등록 당시 변경되면 뭐 한다고요?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물론 말로만 변경되면 안 되겠죠.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입증. 결론 중요한 건 변경된 금액으로 간다. 그죠? 뭐 4번은 신고상 금액과 공보상 금액이 다르면 공보상 금액을 과표한다. 얘는 이제 형식이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만약에 틀리면 공보상 금액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고요. 중요한 얘기. 그거 위에 주의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나와도 또 잘 나오는 중에 하나인지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번 채권 금액 있죠. 감료, 가처분,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으로 가는데 자, 그럼 원칙이 채권 금액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등기 있죠.
저당권하고 이거 아시죠? 저당, 근저당권 서로 다른 얘기죠? 자, 이 중에 등기 당시 채권 금액이 확정돼 있는 건 뭐예요? 저당권 설정돼 근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설정된 게죠. 얘는 등기 당시 채권 금액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채권 금액을 가편하면 돼요. 근저당은요? 근저당 설정 등기할 당시는 채권 금액이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왜? 이건 언제 확정돼? 나중에 뒤에 가서 확정돼요. 그럼 얘는 과표가 채권 금액이 없죠. 등기 당시는 없잖아. 걔는 뭘로 해? 그치. 채권 최고액을 합니다. 채권 최고액. 그쵸. 그 얘기죠. 자, 보세요. 거기 양거래 2번 채권 금액.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뭘로 가고? 채권 금액으로 가는데 걔가 없대. 그러면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또는 처분에 처한 목적이 된 금액을 뭐한다? 걔네들을 채권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즉 채권 최고액 같은 걸 말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그래서 요 지분하고 지금 자산 재평가 변경된 금액이 있죠. 요 두 개가 그나마 잘 나오는 지분이에요. 툭툭 나오죠. 이거 뭐라고 나와?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있는 게 이렇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로 가액이 변경되면 뭐라고요? 변경된 금액인데 시험에는 변경 전 금액, 그래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거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건수는 말소등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건수인데 한 건당 6,000원이에요. 그래서 얘 때문에 종량세 그러는데 옛날에 하지 말고 왜 썼냐면 옛날에 이렇게 여섯 건 많이 나올 때는 하지 말고라고 하고 합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시고 하지 말고 말만 하고 종가세라고 하지 말고 종량세라고 하지 말고 합지 말고 건수로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하지 말고 종량세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지 말고 합지 말고 합필 등기 지목 변경 말소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많이 할 때는 한참 나올 때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잘 안 나와서 그죠? 근데 그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기타 전세권은 전세 금액, 지역권은 내 땅 가격, 요역지 가액, 임차권은 월세, 월 임대차 금액,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정리에 나왔다 해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저 지문에 한 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거 세율 마저 할게요. 자, 요거는 얘가 세율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게 얘만 알면 돼요. 요거는 이제 하면 돼. 요거는 이제 뭘 알면 된다서 취득세. 취득세 세율은 되게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 그 취득세 표준세율 알면 얘는 간단해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 보존 등기가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그럼 취득세율이 얼마예요? 네, 그렇죠. 2.8%. 유상승계는 1000분의 40이고 농지가 1000분의 30이죠. 두 개 중복되면 무조건 큰 걸로 가면 돼. 하나만 가니까 그럼 얘는 1000분의 40 이렇게 돼 있죠. 상속은요. 취득세 1000분의 28이죠. 농지가 23이니까 큰 거 1000분의 28. 증여는 1000분의 35. 비용이 1000분의 28이니까 큰 거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왜? 얘가 뭐예요? 옛날 취등록세 합한 거잖아. 그래서 뭐 빼주면 돼? 취득세 2% 빼주면 등록세잖아요. 2% 빼면 돼요. 얘는 얼마예요? 0.8%. 얘는 2%. 얘 0.8%. 얘 1.5%. 예, 끝이에요. 얘는 몽땅 0.2예요. 건당 6,000원. 이게 끝이에요. 세율. 이게 간단하죠. 그거 되게 안 복잡해요. 자, 만약에 얘를 모른다. 그럼 0.2%짜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건당 6,000원 가는 거고요. 얘가 웬만하면 0.2%잖아요. 얘는 다 뭐랑 관련 없어. 소유권 취득과 관련 없는 애들은 다 0.2%예요. 자, 전세 들어가는 것은 내가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가압류 가처분도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채권에서라는 거지. 가압류 가처분, 저세권,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뭐야?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이 없는 애들이야. 걔는 다 0.2%예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가처분 나왔잖아. 그럼 가처분은 소유권 취득 관련 없죠. 내가 취득하고 한 게 없잖아. 그럼 걔는 뭐야? 1000분의 2예요. 안 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헷갈리면. 그러면 적어도 여기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보존 등기, 유상승계, 상속 증은 다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취득세와 관련하면 되고 없으면 안 되면 이거라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건당 6,000원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토요일 되면 항상 저기 지나가나요? 매번 지나가요? 이 시간 되면? 아니 이제 수방서랑 병원이 합동이 생겨가지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구나. 제가 대구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제 강의한 날만 되면 첫 시간 딱 끝날 때 되면요. 그 시간 정확하게 저게 지나가요. 매주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지나가요. 딱 그러면 저거 들어갈 때 1시간 끝날 때 되네. 이렇게 딱 하면 꼭 50분쯤에 딱 지나가 걔가. 10시 50분 되면 걔가 꼭 지나가거든. 그러면 다 알아요. 1시간 끝났구나. 쉴 때 됐구나. 그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근데 계속 지나가길래 그 시간대 자주 지나가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죠? 이거 아예 포기할 건 아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이. 왜냐면 시험이 같이 물어보거든. 옛날에 상속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니죠. 틀렸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오실게요. 중과세 돼 있어요. 중과세. 이는 뭐예요? 대도시 법인 설립하면 3배 중과세입니다. 시험에 100분의 200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300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얘가 좀 더 가면 이게 있어요. 중과 제외 대상. 그러니까 얘가 대도시도 법인 설립하면 중과세인데 얘네들은 중과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걸 중과세하면 안 되죠. 자, 병원이 있어. 병원. 서울에다 병원을 차리려고 했더니 뭐래요? 대도시 병원 종합병원 차리려니까 뭐래? 너 중과세야. 그럼 뭐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난 여기다 병원 안 쓸까? 그럼 우리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나 배 아파.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누워봐. 그럼 어떻게 해? 배 까봐. 딱 손대고. 민간요법이죠.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엄마 손은 약손 누구 배는 똥배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또 해야 되는 거 이거.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벌 쏘면 된장 팔려야지. 된장. 연탄 가서 먹었어. 뭐 해야 돼? 동치미. 동치에 국물 먹어야 돼. 이 민간요법으로 가야 되는 거. 가다가 손 펴졌어. 손이 폈어. 피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쑥 빵거가지고 쑥빵거 사든가 아니면 담배째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묶어야 돼요. 실로. 그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지혈돼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이죠. 어렸을 때 다 했던 거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후회되는 게 제가 손가락 여기 옛날 어렸을 때 폈거든요. 낫으로. 국민학교 다닐 때 확 뼈가지고요. 뼈까지 다 보였어. 이렇게 들렸어. 근데 그걸 병원을 안 가고 어렸을 때니까 민간요법 딱 누른 다음에 피나게 딱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쑥 빵가서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혈이 안 되길래 집에 가서 할머니 봉초 담배 있잖아요. 그 담배째 해가 딱 묶어서 이렇게 묶었어. 그리고 말았어. 그래 붙었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손톱이 갈라져서 나와요. 이 손톱 자체가 갈라졌어요. 완전히 갈라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병원 갔어야 되면 안 가니까 낫긴 했는데 지금도 손톱이 갈라져 나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 왜? 이리 펴가지고. 근데 그때 다 민간이에요. 벌 쏘면 다 된장 바르고. 그죠? 연닭가스 먹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숙하다가. 진짜 그 동치미 먹었다니까? 연닭가스 딱 먹었는데 둘이 하숙하다 일어났는데 둘이 동시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넘어갔어요. 왜? 딱 일어났는데 핑 도는 거야. 가스 먹은 거야. 근데 옷 막 메시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못 갔어요. 동치미 먹고. 좋더라. 학교 안 가니까. 연닭가스를 안 두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환기하고 짠날 또 먹었어요. 이튿날. 이틀째 둘이 먹은 거야. 그죠?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막 그 집 다시 수리해가지고 다시 그거 했거든요. 그때 연탄가스 이제 가스로 할 때는 하숙할 때는. 근데 우리는 원래 약발이 안 들어. 그러니까 연탄가스도 안 듣는 거야. 우리한테는. 그죠? 그 공부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봤죠. 공부하려고 잠 안 자려고 커피 먹잖아. 밖에서 우리 바가지다 타가 둘이 나눠 먹었거든요. 잤어요.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해서 야 오늘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졸리니까 바가지를 진짜 이만큼 타가 둘이 반씩 먹었거든요. 분명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눈 뜨니까 아침이야. 그거 먹고 배불러 잔 거야. 연탄가스도 그러니까 먹었는데 약발이 안 듣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제가 명이 길어요. 가스 먹고도 그냥 빨딱 일어났다니까. 그냥 동치미 먹고 나섰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있어야지. 그래서 뭐요? 은행업이나 의료업이나 할부금 이런 것들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을 중과세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중과세 안 해요. 얘는 뭐냐면 대도시 중과세 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했어. 그러니까 의료업을 한 거죠. 중과세가 안 되죠. 근데 얘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중과세 업종 외의 업종을 변경했대. 그러니까 의료업을 하면 중과세가 안 되는데 2년 안에 다른 중과세 대상인 업종으로 바꾸면 당연히 중과세일 테고, 아니면 중과세 대상인 업종을 추가했다. 그럼 당연히 중과세겠죠. 뭐 당연한 얘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이렇게 원래 나왔어요. 200. 그러다 더 나오면 얘도 같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의료업을 할부금융업 영위하는 경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56페이지 세율에 부동산 등기 세율이 같이 나와 있죠. 거기 과표 세율 그죠? 과표 쭉 읽으시면 되고 세율도
이전 등기 그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게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1000분의 2고 맨 마지막에 건당 6,000원. 그 주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최저세액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이렇게 돼 있죠. 옛날 시험에 오래전에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가감 조정이 부동산 등기세율만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세 모든 대상의 세율이 가감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 부동산과. 그죠?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일단 거기 부동산 등기세율의 경우만 가감 조정이 됩니다. 중과세는 세배 중과세 있다 했죠? 세배 중과세. 그래서 그 중과 제외 대상 지금 한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얘도 어려우면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몇 배 중과세? 세배 중과세까지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가징수.